안녕하세요. 파인 재테크의 파인입니다. 파인 재테크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재테크,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물에 있는 금을 생각해 봅시다. 실물에 있는 금도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금이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디지털 상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상의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도 있고 교환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어떤 건지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있는 금융 전통 시스템에서의 돈의 가치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마음껏 조절되고 그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경제기구가 와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시민들이 힘겨움을 겪습니다. 그때 미국 연준에서는 달러를 아주 많이 발행을 하죠. 그 돈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100만원이랑 지금의 100만원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정부 은행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캐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한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존 중앙 시스템과는 달리 개인과 개인끼리 직접적인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현재 40, 50 세대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60이 되었을 때 이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부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판가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50 여러분들도 이 디지털 자산에 특히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핵심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기술만이 디지털 상에서의 이중지불, 위변조 금지 등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안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급 한 반에 50명이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야자를 시키고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사람은 있는지 떠드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이 바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칠판에 떠드는 사람 이름을 적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혹시나 딴짓을 하거나 떠들다면 거기서 바로 해초리를 맞거나 아니면 칠판에 이름을 적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전통 금융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중앙관리기관 혹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중앙관리기관에 의해서만 학생들은 관리를 받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입니다. 즉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급에 50명이 야자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들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개인과 개인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친구가 떠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친구가 A 친구에 떠들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 친구가 A 친구가 떠들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급에 있는 친구들 가반수가 넘게 떠들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즉 검증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떠드는 것이 되고 칠판에 이름이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간단한 예입니다. 이름을 다 적게 되면 이름 적힌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떠든 사람 A, 떠든 사람 B, 떠드는 사람 C,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록이 만들면 블록을 놔두고 또다시 떠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떠든 사람 D, 떠든 사람 E, 떠든 사람 F가 되면 그 블록과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든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떠든 사람들의 이름이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내용은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칠판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통제 없이도 개인끼리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가지고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분산 원장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위변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분산 원장에 있는 내역들을 일일이 다 모든 노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 사람들을 다 해킹해서 바꾸기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록이 생성할 때마다 블록을 생성시킨 네트워크 참여자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데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낮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동 원리가 어떤지 알아봤으면 비트코인이 시총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창에 인피니티 마켓캡이라고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마켓캡을 나타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금입니다. 금은 약 18.4 트릴리언입니다. 트릴리언은 1조 달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8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하나로 봤을 때 약 2경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총이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산인 거고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총은 3.3 트릴리언입니다. 3.3 트릴리언이면 4천조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AI 반도체로 핫한 엔비디아가 3.3 트릴리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구글 2.1 트릴리언, 아마존 2.0 트릴리언, 그리고 사우디의 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 1.7 트릴리언. 세계 시총을 보면 비트코인이 11위입니다. 1.3 트릴리언이고 한화로 치면 약 2천조 정도 되겠네요. 비트코인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현재 기준의 비트코인의 시총 규모는 1.3 트릴리언, 2천조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은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43위. 최근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278 빌리언, 300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고 이것이 43위인 반면 비트코인은 11위. 원래는 10위였었는데 한 칸 내려온 걸로 보여지네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네, 이더리움은 39위에 있네요. 292 빌리언. 삼성전자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78 빌리언, 그리고 이더리움이 292 빌리언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삼성전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네요. 39등이네요. 네, 시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총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보다도 크고 심지어 이더리움 또한 시총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올 1월 달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SEC 증권거래협회에서 정식으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ETF처럼 주식에 상장된 펀드로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자산으로 인정을 마쳤고요. 선물 또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실제 그 나라
화폐로 인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화폐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든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페이팔에서도 전산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생활에 조금씩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크고 실제 적용 사례도 많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자금은 소중하니까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안전한 업비트를 추천드리고요. 해외 거래소로는 대표적인 바이낸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딩방 혹은 누가 카드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하루에도 20-30%씩 상승했다가 하락하기도 하고요.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딩방이라든지 주변의 말에 의해서 사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고팔고 하게 되면서 투자 자금을 계속 잃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떤 건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해보라입니다. 일시에 큰 돈을 넣고 돈을 잃었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넣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투자금을 늘려나가면서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자산 시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시총은 어떻게 되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유의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이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4050 세대가 시간이 흘러 60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15년 만에 0원에서 현재 1비트당 9,4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60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인재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